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3도, 구미 12.8도, 안동 11.2도, 포항 1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령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도 반짝고샘 추위가 이어져 아침 기온 대구 1도 등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4도 등 10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정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임금 체계를 성과 위주로 개편하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00시간이 많고 실제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런 노동 조건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 위주의 고용 임금 체계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고임금에 따른 퇴직 압력이 높아지고 이는 비정규직 증가와 근로시간 연장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607만 명, 2008년 544만 명이던 비정규직은 매년 10만 명가량씩 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이 3분의 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임금 체계를 성과 능력 중심으로 바꿔 고용 불안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는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다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 게 청년 고용을 해결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채용이 본격화된 지난 96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최악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결국 적정한 임금의 정규직을 늘리는 대신 적은 임금의 긴 노동시간을 견뎌야 하는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 발표대로 하자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더 쉽게 해고를 자본이 유리하도록 하게 이제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임금 체계를 개편해서 임금을 낮추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이달 말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집단 환경 전학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학 학생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고 진단서 발급 전까지 특별한 진료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또 교육청 직원들이 환경 전환 전학의 통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도 확인하고 부적절한 사전 만남이나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질환 부풀리기 등 진단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직원 중징계와 형사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의 단독 보도로 최초로 알려진 경상가명 목판 영영장판의 지역 이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은 오늘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돼 있는 경상가명 목판 4천여 장을 조속히 지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열고 주요 영영장판이라도 먼저 전시하는 등 경상가명 목판 지역 이관을 위한 단계적인 해법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 뒷산에서 난 불로 산림 10헥타르가 탔는데 원인 조사가 소극적입니다. 목격자가 있는데도 경주시는 조사를 하지 않아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화기를 준비한 군인들이 여기저기 튀는 불씨를 잡기 위해 소나무숲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도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와 지휘에 나섭니다. 평소 대민 지원 차원의 산불 진화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인 조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경주시는 해병대 훈련 신호탄을 원인으로 추정했다가
원인 미상이라는 해병대 측의 항의를 받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해병대는 훈련 사실은 인정합니다. 훈련하는 부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이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근데 알 수는 없고. 경주시는 산림과학원과 경북도 합동으로 피해 조사만 했을 뿐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마을에는 불이 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꽤 있지만 경주시는 신고자나 주민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실 때쯤에 좀 뭐가 로켓은 아니고 폭죽 같은 거 날아가는 소리가 휙 났어요. 그러고는 저쪽에 좀 까맣게 한 부분, 저 부분에서 이제 연기가 시작됐죠. 경주시는 해병대가 각종 재난 사고 시에 대민 지원을 아끼지 않다 보니 조사하기가 껄끄럽다는 입장인 반면 해병대 측은 철저한 조사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문합니다. 산림청은 지자체가 원인 조사에 소극적일 경우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쪽에서도 이제 중앙 그런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 들어 경주에서 난 산불은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6건, 모두 실화자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의 각종 공공기관 통폐합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돼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합은 성격과 기능이 달라서 대상에서 제외됐고 행복재단과 장학회의 통합은 관련 법규적 문제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문화엑스포와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도립예술단을 통합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미뤄 통합은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에 따라 경상북도는 도청 홈페이지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NGO 단체 임직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간 암행어사를 가동합니다. 또 프라이드 암행감찰단 3개 반 80명을 운영해서 출장여비 부당집행과 시간의 근무수당 허위수령,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5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감찰할 예정입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대구 서구의 월세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7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이 씨는 자신이 과거 빌린 돈 6만 5천 원을 갚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따지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새벽에 몰래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새벽 6시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지갑과 차량 열쇠를 훔친 뒤 집 앞에 있던 차량에서 현금 1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사고를 분석한 결과 과속사고 치사율은 9%였지만 졸음사고 치사율은 18%로 2배나 높았습니다. 또 3월과 5월 사이 졸음운전 사고는 680건으로 겨울철과 비교해서 1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